작년에 엄청난 홍수가 강타했던 인도 케랄라는 거의 온 주가 물속에 잠겼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마침내 물러난 뒤에 해안 도시 포나니의 주민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해변을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난 좁은 모래들이 길이 되어서 말 그대로 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모래띠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위험하지만 만조로 씻겨 나가기 전에 500m 정도 산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자연현상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지만 일부는 인근 강에서 휩쓸려 나온 모래가 이 구간을 형성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케랄라주의 신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딘히는 케랄라의 말라푸람 지역에 있는 외딴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쌍둥이가 워낙 많이 태어나 과학자들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추산해보아도 450쌍 이상의 쌍둥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마을엔 겨우 2,000여 가구가 산답니다. 전국 쌍둥이 출생의 평균은 1,000명 중 9명에 불과하지만 코딘히에서는 1,000명 중 45명에 이릅니다. 2016년에 이 기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연구팀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DNA를 연구하기 위해 쌍둥이들에게서 타액과 모발 샘플을 채취했지만 결정적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리포터 팬들에 따르면 위즐리라는 이름의 빨간 머리 쌍둥이가 몇 쌍 있을 수 있다지만 장담은 못하겠네요. 신비한 마을에 대해 말하자면 이 실제 않은 문자 그대로의 슬리피 할로우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의 외딴 마을입니다. 2013년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잠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졸아요. 버스를 타거나 공원에서 평화로운 피크닉을 할 때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잠을 며칠 동안 연속해서 한바탕씩 자고 걸어가면서도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이상한 졸음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도시의 대기질, 음식과 물, 현지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규모로 조사하고 분석해봤지만 그 방면에서는 하나도 특이한 것이 없었죠. 결국 2년 후인 2015년에 이 큰 수수께끼는 해결되었습니다. 당국은 원인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인근의 오래된 우라늄 광산에서 발생된 거였습니다. 마을의 산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이 도시는 이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알아내서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니 저도 기쁘네요. 1980년대 중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일본 해안에서 요나구니 구조물이란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좋기 수천 년은 됐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인공적인 건축물인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고대 도시로 판명된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멸망한 문명이 만든 도시였는지 어쩌다가 해저에 가라앉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레나다 수중조각공원은 2006년에 개장했고 수많은 독특한 조각상들이 있어요. 도시 전체가 사람 크기만한 조각들로 가득하죠. 26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서서 손을 잡고 있는 것과 길 잃은 특파원이 제일 유명합니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각 조각상의 의미는 각기 달라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문양으로 된 커다란 석판 구조물입니다. 힌디어, 중국어 그리고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가지 언어로 대재앙에 대한 지침이 적혀 있어요. 또한 1980년에 만든 천문학 달력이 있는데 이는 수세기를 견뎌낼 정도로 견고합니다. 누가 그리고 왜 이 구조물을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 모도입카의 변칙적인 영역 안 외계인 알로시아 기념비는 마을의 가장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1983년 한 지질학자가 숲 위에 떠있는 밝은 물체와 눈밭에 찍힌 완벽한 원을 발견했어요. 외계인 조각상은 평균 사람 키만 하고 2011년에 세워졌어요. 이스터 섬의 유명한 석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몇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지인들은 석상이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다고 하네요. 토양 분석가들은 그 석상들이 맡은 바를 충실히 했다고 증명한 바 있어요. 섬에서 농사를 지을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812년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한 영국인 농부가 인근 도장공에게 돈을 주며 비탈에서 많은 양의 흙을 퍼내고 대신 백악을 채우라고 부탁했어요. 그 도장공은 돈만 가지고 도망쳤고 농부는 또 다시 돈을 지불해서 엘턴 반스 백마를 완성시켰어요. 약 11,000년 전
그 당시 도시도 금속도구도 없던 터키의 몇몇 천부적인 공예가들이 퀘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을 완공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티라노사우루스보다 3배는 더 무거운 석회암 덩어리를 깎고 운반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카헨지는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가장 요상한 랜드마크입니다. 제작자는 진짜 스톤헨지를 연구하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고철 자동차들로 직접 만들었어요. 돌기둥처럼 세워진 자동차들도 있고 아치 형태로 이어붙인 자동차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말했어요. 안 될 이유 있나요? 2007년 스톤헨지와 비슷한 다른 구조물이 미시간 호수 바닥에서 발견됐어요. 동그랗게 배치된 돌들과 마스토돈이 새겨진 조각들입니다. 마스토돈은 만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니 이 조각은 그것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이곳의 위치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2010년 화석화된 물고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최고로 건조한 지역인 나일강 서쪽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 바다였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지역에 대해 지질 조사를 실시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래 밑에 뭔가 거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다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수개월 동안 지상에서 GPS로 연구는 계속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상 데이터를 수집한 후 과학자들은 위성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사막 아래에는 거대한 강의 유역과 그 옆에 또 다른 작은 유역이 있었어요. 이 유역의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정착지들이 이전에 발견되었고, 이제 연구자들은 마침내 왜 여기에 정착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죠. 굉장한 비율의 호수가 있었어요. 총 1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담수가 있었죠. 이는 미시간 호수의 약 절반만한 크기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호수는 약 25만 년 전에 나일강에서 발생한 홍수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땅에 움푹한 곳으로 물이 콸콸 쏟아 들어왔고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비 때문일 거예요. 그 당시 아프리카의 기후는 열대 지방 쪽에 훨씬 더 가까웠고 엄청난 강우는 꽤 흔했죠. 만약 버마에 가게 되면, 요즘에는 미얀마라고도 불리죠. 이 유명한 장소를 꼭 방문하세요. 절벽 가장자리에 금으로 장식된 바위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작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위가 놀라운 이유는 절벽에 살짝 닿아 매달려 있을 뿐이란 점입니다. 마치 언제라도 곧 바위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수세기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위에 세워진 탑도 사실은 최근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광경이죠. 바위는 마치 중력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전설에 따르면 바위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은 부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바위를 직접 확인해보면 어떤 것으로도 절벽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적용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중력에 저항한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바스코의 돌입니다. 300톤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절벽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좌우로 조금씩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유리병을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놓아서 바위가 흔들리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유리병은 바위가 움직일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여러분은 한 세기 전처럼 이러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1912년 바위는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했던 꼭대기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근처 텐딜 마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슬퍼했고 95년 후인 2007년에 이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조각난 바위를 하나하나 다시 조립한 건 아니고요.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서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텐딜에서도 그 유명한 흔들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지 상징물일 뿐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무게도 9톤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영화 미즈와의 조우에 나왔던 이곳 기억하세요? 모른다면 꼭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은 말고요. 이곳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중력을 실제로 속이지도 않고요. 소개해드린 다른 장소들에 비하면 좀 지루하게 들리죠? 하지만 데블스 타워의 놀라운 특징은
과학자들이 이 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265m 높이의 암석벽은 매우 경사가 심해서 거의 수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암석이 와이오밍의 넓은 평야 가운데 솟아있다는 사실인데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 이런 비슷한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허허벌판에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런 높은 것이 생겨났을까요? 이론은 다양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제 이론요? 아마도 여기가 지구에 거대하게 튀어나온 배꼽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뭐 더 나은 이론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오레곤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터리 하우스는 중력에 저항하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집에서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옆으로 기울게 되고 균형을 잡으려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이 위로 굴러가도 어디에 놓든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는 빗자루가 있습니다. 판잣집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물건과는 달리 말이죠. 현지 원주민 부족들은 이 집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접근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그 판잣집을 관광지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어요. 그들은 그 장소 주변에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집에 대한 뉴스를 신문과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이상현상이 조성되었죠. 사실 이것은 호기심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눈과 다른 감각을 속이도록 인간이 만든 착시현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말 신기하죠? 자, 지금껏 꽤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이제는 진짜에 대해 얘기할 때입니다. 허드슨베이 중력 이상현상입니다.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다른 곳보다 중력이 더 낮은 유일한 장소일 거예요. 그 차이가 첨단 정밀 장비로 측정했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조차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중력은 달에서처럼 낮다는 의미일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과학자들은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을 덮었던 빙판 때문에 이런 이상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빙판이 암석을 너무 심하게 압축하여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허드슨베이의 중력장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에서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문워크는 안 되겠네요.